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이해하면 저절로 공식들이 외워진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제곱근에 관한 공식들을 살펴보며 이 공식들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므로 저절로 외워지는 신기한 경험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 제곱근에 관한 공식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을 보면요, 습관적으로 그냥 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학의 기호들도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글 또 아야, 어여, 오요, 우유처럼 기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도록 정한 것이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호를 마구잡이로 외우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공식을 외우지 말고 또 공식을 외우기 전에, 꼭 외워야 한다면 외우기 전에 도대체 이 공식들은 왜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으며 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공식이 저절로 외워지는 이상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제곱근에 관한 공식들을 가지고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자, 앞서 영상에서 제가 루트 2를 어떻게 찾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루트 2라는 거는요, 무엇을 제곱해서 제곱한 것이 2가 되는 그 값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4 곱하기 1.3 이렇게 했더니 1.4 곱하기 1.4 했더니 1.96으로 나오고요. 요게 우리가 찾는 2와 조금 모질라니까 요걸 좀 올려봤어요. 그래서 1.41 곱하기 1.41 1.5를 했더니 2가 넘어서서 1.4보다도 조금 큰 값으로 했는데 굉장히 근처에 가 있죠, 지금 2에. 그래서 이제 조금만 올려본 거죠. 그래서 1.41 곱하기 1.41을 했더니 1.9881입니다. 얘보다는 얘가 더 2에 가까워졌죠. 그리고 나서 1.42라고 요 디짓을 또 하나 더 올려봤어요. 그때 이번엔 2가 넘어서서 이걸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얘 다음에 디짓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1.414 곱하기 1.414 했더니 1.9993 해서 자꾸 이제 2에 근접해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쉬운가요? 정말로 힘들고 정말 짜증스러운 일입니다. 겨우 이 소점 넷째 자리까지 구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이만큼 찾으려면 어떨까요? 예, 아주 정말 힘듭니다. 그것이 이 제곱근에 관한 공식들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 공식들을 이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제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증명해 보였냐면 얘랑 얘가 같다라고 하고 양쪽을 제곱해 봤더니 그 결과가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이 둘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이것을 증명해 보였고요. 이게 보통 학생들은 되게 헷갈려 하는데 이거 헷갈리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는 절대 얘랑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맞다고 말씀드렸죠. 양쪽을 제곱해도 결과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이 공식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루트 14는 루트 2 곱하기 7로 쪼갤 수 있죠. 왜? 14는 2 곱하기 7이니까요. 그럼 위 공식에 의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7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이토록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제곱근에 관련된 공식 3개를 썼습니다.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공식 3개를 제가 썼습니다. 자, 앞서 이 공식이 정말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시는 순간 이건 너무 더 당연해집니다. 자, 아까 이 영상 시작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루트 2라는 근사값을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귀찮은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루트 3도 마찬가지겠죠? 루트 4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2라고 바로 나올 수 있죠. 루트 5는요? 루트 5도 짜증나죠? 똑같은 방법으로 또 2.25 곱하기 2.25 너무 크네? 2.24 곱하기 2.24 또 이것도 커. 2.23 곱하기 2.23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짜증스럽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찾아놓은 걸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어차피 시간이 걸려가지고 루트 2가 얘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루트 3가 얘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루트 6이라는 놈은 이 공식에 의하면요. 그죠? 이 루트 6이라는 거는 루트 2와 루트 3, 그러니까 2와 3의 곱으로 6을 바꿀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쪼개집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이거 이미 찾았나요? 그러네요. 1.4142라고 찾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얘도 찾았어요. 1.7321이라고. 자, 5자리의 소수점 곱하기이지만 얘를 곱하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계속 값들을 높이고 줄이고 하면서 계속 찾아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얘가 훨씬 쉽습니다. 이거는 그냥 14,142 곱하기 17,321이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 이 이 루트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 값들을 찾아내는 할아버지한테는 이 5자리 곱셈은 정말 피스 오브 케이크입니다. 너무 쉬웠던 거죠. 뭐보다요? 예, 이 뭘 곱해서 6이라는 값을 찾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앞에 있었던 이 아주 골치 아픈 과정을 다시 하지 않고 이미 찾아놓은 놈으로 루트 6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루트 7은요. 예, 7이 프라임이죠. 소수죠. 소수는 뭘 곱해서 만든 수가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 소수를 발견하는 순간 아이고야 또 이 어이없는 프로세스를 해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소수가 아닌 놈을 만나면 이제 할아버지는 행복해지기 시작하시죠. 왜요? 루트 8을 찾아야 되는데 이 8이라는 놈은 4 곱하기 2죠. 근데 4는 2의 제곱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쪼개면 얘는 뭘로 나오죠? 2가 나오죠. 이건 더 쉽네요. 왜요? 루트 2가 1.4142니까 1.4142에다가 2만 띠 곱하면 이거 지금 제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뭐죠? 예, 2.8284입니다. 보이세요? 2.8284. 이렇게 해서 이 테이블을 채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루트 8. 이건 찾았네요. 2.8284. 죄송합니다. 요게 2.8284가 아니고 밑에가 2.8284고요. 여기는 제가 계산기를 써서 구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10 볼까요? 10. 루트 10. 하하. 10은 2 곱하기 5네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5로 나오네요. 이미 루트 여기 있고 루트 5 여기 있네요. 이놈하고 이놈 곱하면 답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100 이하의 수를 거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 아무거나 불러보십시오. 뭐 해볼까요? 62 해볼까요? 너무 크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38 해보십시다. 38은 이건 좀 그런가? 자, 뭘 해볼까요? 24 해볼까요? 24는 뭡니까? 4 곱하기 6이죠. 얘는 뭐죠? 2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나옵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왜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걸 굳이 이렇게 쓰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얘를 무을 제곱해서 24가 되는 수를 찾는 거는 정말로 골치 아프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쉬운지. 그걸 또 소점 넷째까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막 제가 목소리가 올라가는 게 왜냐면 너무 화날 정도로 짜증나는 이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할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에 의하면 그죠? 루트 6 이미 찾은 걸 그냥 이용해서 여기다가 2만 곱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2.4495가 돼서 그죠? 이거 곱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지금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4.8990으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 루트 24라는 값을 찾아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공식은 당연하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안에 제곱근 안의 밸류가 크면 뭘로? 작은 값으로 쪼개내야 한다. 왜? 그래야만 기존에 찾아놓은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게 이 공식이 만들어낸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해볼까요? 두 번째 거는 더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트 안에요. 이런 어이없는 숫자가 있습니다.
35를 뭘 제곱해서 35가 되는 값을 찾는 것도 아주 힘든데, 아니 뭘 제곱해서 3.5가 되는 값을 찾으랍니다. 아이고, are you kidding me? 이거죠. 그런데 이 포뮬러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3.5가 분수로 바꾸면 뭐죠? 그렇죠. 2분의 7입니다. 그럼 2분의 7이면 이걸 이렇게 쪼개버리면요. 루트 7과 루트 2로 쪼개버리면, 아, 이제 골치 아프게 뭘 제곱해서 3.5가 되는 값을 찾을 필요가 없이 이미 위에 있는 테이블에서 찾아놓은 값 보이십니까, 여기? 예. 루트 7이 2.6458이네요. 루트 2는요, 또 위에 찾았죠. 제일 먼저 찾은 거죠, 이놈은. 1.4142. 아, 그걸 딱 넣어서 2.6458 나누기 1.4142. 예, 이것도 5자리를 5자리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무얼 제곱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무얼 제곱해서 3.5가 되는 그 숫자를 찾는 거는 정말, 예, 하여간 영상이라 제가 욕을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욕 나오실 겁니다. 이게 이 공식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걸 배워야 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굳이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의아해 하셨던 공식일 수 있습니다. 왜 루트 2분의 1이라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네, 한번 보죠. 왜 이 루트 2분의 1을 굳이 이렇게 바꿔야 하는가? 자, 여러분, 유리수 1을요, 이 무리수로 나눌 수 있나요? 우리 나누기 할 때 어떻게 하죠?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을 1.414로만 나눈다고는 할 수 있어요. 왜냐? 아, 요렇게 가니까 요렇게 똥똥똥. 이렇게 가죠. 그래서 0. 이렇게 가고. 그런가요? 예, 그 다음에 뭐죠? 7인가요? 7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 4, 7이 28, 17은 7, 8, 9, 4, 7이 28, 17은 7, 9. 이렇게 해가지고 줄줄이 빼니까, 예, 2 되고 0 되고 1. 이렇게 해서 또다시 지짓을 하나 연결하고, 여기 안 들어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죠.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1.414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4142135623 빵빵빵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이걸 1을 그 값으로 어떻게 나눕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바꾸면요, 이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건 정확한 값이고요. 우리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근사값을 구해서 실제 그 값을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파이를 식에다가 그대로 나눠놓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파이를 3.1415 이렇게 나눠서 해서 값을 찾죠. 그리고 얘도 결국은 1.414213 이거를 뭐라고요? 예, 2로 나누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정확도에 따라서 이 디짓이 더 늘어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소수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 구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요. 그럼 0.7, 0, 7 이렇게 쭉 됩니까? 이거 인원프 하지 않아. 그러면 더 늘리면 더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리수를 유리수로는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수를 무리수로는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생긴 놈을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곱근 3.5를 구하려고 할 때 이렇게 쓴 거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이걸 2.6458을 1.4142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요 놈을 분모를 유리화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예, 양쪽에다가 루트 2분의 루트 2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뭐가 되죠? 그렇죠. 2로 바뀌죠. 루트 2하고 루트 7을 곱하면 루트 14죠. 루트 14는 또 루트 2 곱하기 루트 7이니까 이미 여기에 있는 값 우리 찾았죠. 그죠? 예, 그럼 그 두 개를 곱해서 2로 그냥 나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제곱근의 공식을 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곱근 자체도 이해하기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 제곱근에 대한 공식을
외워서 외울 때마다 헷갈렸고 또 왜 이것을 이렇게 얘를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이 둘로 나누고 왜 꼭 분모를 유리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맨날 실수했고요. 맨날 틀렸고 그래서 맨날 맞았습니다. 아닙니다. 맨날 맞지는 않았어요. 우리 그때 수학 선생님들이 조금 어떻게 이렇게 못 풀고 못하면 이렇게 혼을 내시긴 하셨지만 아무튼 맨날 깨진 거죠. 맨날 혼난 거죠. 이게 이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이 이유를 아셨다면 굳이 이걸 머릿속에다가 픽처를 메모리 하듯이 외우듯이 외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제가 책에서 강조했던 부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수학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에 해야 될 양이 방대한 수학 공부를 해야 될 양이 방대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공부해야 하죠. 제도가 바뀌고 이런 과정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식으로 바뀌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때까지 어차피 우리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거 혹시 학생들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수능 봐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수학 성적을 잘 받아서 원하는 학교를 가야 하지요. 그런데 그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드립다 외워서 하는 수학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이해하면 수많은 공식들을 머리에다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 공식들이 이해되어지고 외워지는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하셔서 수학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 아니라 재밌고 정말 이 말 되는 거구나 이 수학이라는 녀석이 이런 탄식과 함께 기쁨의 탄식이죠. 기쁨의 탄식과 함께 수학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